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EBS FM 책으로 행복한 12시 문지입니다. 책으로 행복한 12시 2부 시작했습니다. 이디나 멘젤 Let It Go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반가워하실 만한 분, 가수 한경일 씨와 함께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읽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일반 라디오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보통 서로의 근황 얘기하고 네. 수다 떨고 네. 그러기 음악 바쁜데 듣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주제가 있는 어떠한 책 읽으면서 네. 얘기 나누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적응이 좀 금방 되셨어요? 네, 적응 다 했어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그 해피퀴즈 내드렸잖아요. 네. 그 해피퀴즈 정답부터 일단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정답은 3번 오 헨리였죠. 네. 정답 맞히신 분들은 저희가 그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떤 분께 선물이 돌아갈지 성함 남겨놓을 거예요. 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 주세요. 사연 하나 나누고 갈게요. 김갑주 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 이거는 한경희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퇴근해서 집에 오니 아내가 피곤하다고 누웠어요. 해마다 70포기의 김장은 아내 혼자서 해요. 집에서 가꾼 배추로 김장을 담가 형제들과 나눠 먹죠.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하면서 매해 김장날 저녁이면 피곤해서 파김치가 된답니다. 자기 몸보다 늘 형제를 챙기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쓰러워요. 오늘도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우리 각시 짱이라고 해주고 팔다리 주물러 주었더니 시원하다고 한박 웃음을 짓네요. 사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요. 우리 각시 오늘도 엄청 고생했지? 사랑해. 우리 알콩달콩 열심히 살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김갑주 씨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는 아내분이 왜 매년 이런 김장을 하시는지 알겠네요. 왜일까요? 남편분이 어깨 주물러주고 사랑해, 우리 각시 최고, 짱,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안 해. 만약에 안 하시면 이거 매일 안 하세요. 사랑받는 노하우를 아신 아시는 거네요. 거예요. 왜 우리가 명절 같은 거 지내고 나면 여자들이 명절 우울증도 있다고 하고 네. 뭐 후유증도 진하게 남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한마디면 풀린대요. 남편들의 수고했어. 고마워. 근데 그걸 안 하니 우리 못 하잖아요. 우린 그거 잘. 옆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두 분 다, 그죠? 네, 네. 너무 멋져요. 멋지십니다. 김갑주 씨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한경희 씨 이런 사연 이렇게 접하고 하면 네. 주변에서 예쁘게 사시는 분들 보고 하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많이 들죠. 그 눈에도 많이 보이고 또 결혼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결혼한 친구들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인생에 대한 고민하고 전혀 다른 맞아. 세상을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와 저렇게 살면 어. 행복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경희 씨 부러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렇기도 하죠. 네. 하지 말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결혼을. 자, 좋습니다. 오늘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2부 첫 낭독을 이어가 보려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 진짜 사랑 이야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막 결혼하고 싶으신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델러는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이 없어 슬펐어요. 그러다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고는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짐에 금시계에 달 시계줄을 샀어요. 지금 델러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보면서 들떠있지만 걱정거리도 생겼죠? 네, 자신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보고 남편이 많이 놀랄까봐, 그리고 심지어 화를 낼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됐어요. 이제 남편 짐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인데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짐은 결코 늦는 법이 없었다. 델러는 시계줄을 반으로 접어 손에 쥐고 남편이 항상 들어오는 문가에 있는 탁자 한쪽 끝에 앉았다.
그때 아래층에서 첫 번째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델러는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느님, 짐이 저를 예쁘다고 해야 할 텐데요. 문이 열리며 짐이 들어왔다. 여보, 나 왔어. 그는 지쳤고 추위에 떤 듯이 보였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22살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외투도 없고 장갑도 없이 추위에 떨며 짐이 서 있었다. 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짐은 문 안으로 들어와 우뚝 멈춰섰다. 그러고는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니, 델러. 그의 두 눈은 델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 표정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것은 분노도, 놀라움도, 실망도, 두려움도, 그녀가 각오하고 있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짐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짐,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좀 더 밝은 얼굴로 웃어봐요. 위노와 블루 크리스마스 띄워드렸습니다. 델러가 걱정이 많았잖아요. 남편이 나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읽어낼 수 없는 표정과 감정이 보이는 거죠. 네. 어.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음. 네, 어느 정도 알아야 대응할 길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델러가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니까 밝게 웃어보라고 또 하네요. 그렇죠. 한경희 씨는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따지면 네. 역시나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그런 스타일? 남자의 이제, 로망은 사실. 그쵸.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 이제 긴 머리인데 웨이브 들어간 거. 그런 거 좋아하시죠? 조금씩. 지금은 뭐예요? 저는 아직 긴 생머리요. 아직 긴 생머리?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정말 아주 어릴 때 뭐 이렇게 묶기도 하고 해서 뭐 길러본 적은 있지만 학창 시절 이후로는 뭐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이런 바람이 싹 불어올 때를 싹 이렇게 넘기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 머리 길이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네. 노하우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쉽지 긴 않대요. 머리요? 네,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거에 싫어서 그냥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히려 더 남자의 로망인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맞아요.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어깨 너머로 뭐 좀 그 위로 이렇게 잘라버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찰랑찰랑 거리는 머릿결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해야겠어요. 타고 나든지 관리를 하든지. 그렇죠. 자, 그 짐 하면서 문 밖으로 막 달려나가는 네. 아내의 모습 상상이 보였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경희 씨 이렇게 밖에서 쌓여있던 피로감이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죠? 아, 더군다나 이 주인공들이면 더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22살이고, 너무 사랑하고, 일부러 힘 없는 척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보 그 하면서. 안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렇네요. 2부 해피퀴즈 또 준비했어요. 문제 드릴게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델러.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네. 1번, 시계 본체. 2번, 시계줄. 3번, 시계침. 이거 조금 헷갈렸을 수 있으니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원래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낡은 갈색 가죽끈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가죽끈이었었는데 이것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1번 시계 본체, 2번 시계줄, 3번 시계침.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로 2부 해피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다음 낭독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아내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보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남편 짐. 그러던 짐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해요. 이들 부부의 대화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짐,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사실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당신에게 선물도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 괜찮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깜짝 놀랄 만큼 빨리 자랄 거예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해줘요, 짐.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랐단 말이요? 잘라서 팔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날 변함없이 좋아하지 않나요? 머리카락이 없어져도 나 델러는 그대로의 나잖아요. 안 그래요? 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정말 당신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요? 그는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다. 찾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팔았다니까요. 말했잖아요. 팔아서 없어졌어요. 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보, 그러니 다정하게 대해줘요.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델러는 갑자기 진지하고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어쩌면 내 머리카락은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짐, 이제 고기를 올릴까요? 짐은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곧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그는 아내 델러를 꼭 껴안았다. 린 마이 데스티니 띄워드렸습니다. 한경일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 낭독해드리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 델러는 델러잖아요 라고 명언을 남겼죠. 그렇죠. 머리카락이 짧아졌다고 해서 델러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둘의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더 깊어졌겠죠? 보이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믿음을 가질 때 사실 네.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어쩌면 요즘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재는 사랑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버린 세상에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이게 진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변하지는 않죠, 그 가치가. 아, 그럼요. 해보고 싶네요, 이런 사람. 그렇죠. 내 머리카락은 헤아릴 수 있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짐이 아내를 꼭 껴안아 줬어요. 이거는 진짜 사랑스러웠겠다. 그쵸? 아, 네. 화낼 줄 알았고 또 놀랄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빨리 정신을 또 차리고 네. 분위기 파악을 하고 안아주는 그 남편도 참 멋있네요. 그렇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해피키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읽어드릴게요. 델러가 남편 짐을 위해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네, 1번 시계 본체, 2번 시계줄, 음. 3번 시계침. 1번 시계 본체, 2번 시계줄, 3번 시계침.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로 2부 해피키즈 정답 보내주세요. 1부에서 한경일 씨의 라이브를 들으시고 이제 오늘 더 안 불러주나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2부에도 한경일 씨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중에 네. 정작 그 노래의 취지가 이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제가 많은 사랑하는 분들 그 결혼식 때 지인분들에게 축가를 축가. 의뢰받으면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노래를 오늘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네. 지켈 앤 하이드 뮤지컬 네. 그 OST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이에요. 어머, 너무 좋겠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밖에 난리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 노래가 이렇게 감미로울 수가 있구나. 네. 힘드시죠? 숨이 좀 차네요. 네. 아, 정말 정말 좋았다. 너무 좋네요, 정말. 토요일 바쁘세요? 토요일 한가해요. 네. 세상에, 너무 좋네요,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좋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한경희 씨. 진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힘든 노래를 이렇게 감미롭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크게도 감사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자, 다시 진정하고 오늘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짐이 한동안 넋을 놓고 아내의 머리를 지켜봤다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다음 이야기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짐은 외투 호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던졌다. 텔러, 날 오해하지 말아요. 짐이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자르든 면도를 하든 샴푸를 하든 내 아내에 대한 애정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그 꾸러미를 풀어보면 내가 왜 처음에 잠시 얼이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요. 민첩하고 하얀 손가락이 끈을 풀고 종이를 찢었다. 곧이어 기쁨에 들뜬 탐성이 터져나왔다. 그러고는 어머, 이럴 수가. 탄성은 금방 발작에 가까운 눈물과 통곡으로 변해버렸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당장 전력을 다해 위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머리빗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래전에 델러가 브로드웨이 상점 진열장에서 보고 간절히 갖고 싶어하던 물건으로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빗 세트였다. 가장자리에 보석이 박히고 진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이 빗은 이제 없어져 버린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꼭 어울리는 색깔이었다.
이 빚이 얼마나 비싼지 델러는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갈망하고 품어왔던 것이다. 이제 그 빚은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정작 이 빚으로 장식할 3단 같은 머리털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델러는 빚을 가슴에 꼭 품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미소를 지으며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 말했다. 내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요, 지. 러브홀릭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띄워드렸어요. 델러가요, 늘 갖고 싶어 했던 긴 머리에 어울리는 그 빗 세트를 딱 열어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괜히 잘랐다. 이랬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할지 네. 그 동심을 깨버리는 이걸로 할지 아니면 극 중에서 그 감동으로 할지 그죠? 좀 그 애매한데. 감동으로 갈게요. 네. 이 빗 세트를 딱 열어보고는 정말 딱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고 갖고 싶었던 이 빚을, 이 비싼 빚을 남편이 어떤 돈으로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엄청난 값을 지불을 하고 내가 늘 상점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갖고 싶어 했던 이 물건을 사왔다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 나의 관심을 멀리하지 않고 늘 지켜봐 주었다는 거, 그리고 갖고 싶은 이 빚을 갖게 됐다는 기쁨, 그러나 머리카락은 없지만 내 머리카락은 금세 자랄 거라는 마음, 딱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도 이 짐이 굉장히 그 센스도 있고 또 이 델러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인 게 보니까 그 최근에 갖고 싶다고 조르거나 했던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언젠가 들러서 스쳐 지나가듯. 네,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구경만 했던 건데 그걸 기억해서 딱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스치듯 이거 예쁘네 했던 거. 어느 날 딱 사오는. 아, 정말 이게 이 물건을 사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언뜻 지나가면서 관심 있어 했던 그 물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 그걸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가장 같아요.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 잘 방법이잖아요. 하세요, 그런 거? 만약에 선물을 사줄 일이 있으면 대놓고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뭐 필요하니 이렇게. 네.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헨리의 소설은 항상 마지막에 반전이 있잖아요. 아직 델러의 선물이 무언지 짐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의 마지막 낭독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델러는 손바닥을 펼쳐들고 기대에 차서 그에게 내밀었다. 흐릿한 빛깔의 그 값비싼 금속은 그녀의 밝고 열렬한 영혼의 빛을 반사하여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근사하지 않아요, 짐? 이걸 찾느라 온 도시를 다 뒤지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당신은 하루에도 100번쯤 시계를 보게 될 거예요. 어서 당신 시계를 줘봐요. 얼마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짐은 그 말에 따르는 대신 침대로 가서 드러누웠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빙그레 웃었다. 델러,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한동안 어디에다 간직하도록 해요. 지금 당장 쓰기에는 무척 훌륭한 것 같소. 나는 당신의 빚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계를 팔아버렸다오. 그래도 올 크리스마스가 최고로 행복한 것 같지 않소? 이제 고기를 불에 올려놓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동방 박사가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것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선물을 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해 희생해버린 어리석은 두 사람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지금껏 선물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이 두 젊은이가 가장 현명했고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훌륭한 선물을 했다. 서로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말이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동방박사인 것이다. 서인국, 정은지, 우리 사랑 이대로, 휘트니 휴스턴, You Give Good Love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만나봤어요. 아마도 이 소설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소설이어서 어떤 읽는 동안 긴장감을 느끼셨다기보다는 어릴 때 받았던 감동이 배가 돼서 온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한경희 씨는 이 소설 어릴 때 이제 내용으로 다 접해 보셨을 텐데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게 감동의 스토리로 꾸며졌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 네. 지금 다시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고 느껴보니까 와, 이 상황이 정말 서로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네. 단지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그런 네. 걸 깨달았어요. 저는 어릴 때는 슬퍼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읽으니까 아름다워 네. 이런 느낌이 오네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책으로 행복한 12시 2부 마무리 코너네요. 지혜의 러브레터 들려드리죠. 문지혜의 소설 속 사랑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하는 러브레터. 사실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당신에게 선물도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 괜찮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깜짝 놀랄 만큼 빨리 자랄 거예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짐.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델러와 짐. 이들 부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장 슬픈 날이기도 했어요. 가난을 탓하며 울음과 원망으로 그 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이들의 슬픔을 행복으로 바꿨어요. 청소년 문학작가 팀 볼러의 글처럼 삶이란 가장 슬픈 날 가장 행복하게 웃는 용기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그날이 사랑으로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스탠딩 에그 사랑한다는 말 전해드렸습니다. 2부 해피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델러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 뭐였죠, 경일 씨? 네, 바로 시계줄이었죠. 2번 시계줄. 맞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벌써 2시간이 다 갔어요. 시간 빨리 가죠? 네, 오늘 정말 빨리 어떠셨어요?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네, 이 소설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사랑 얘기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라이브도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경희 씨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콘서트 일단 잘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꼭 되실 때 다시 한번 나와주시길 물론이죠.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경희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끝곡 전해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끝곡은요. 데이비드 아출레타 멜로디스 오브 크리스마스 띄워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는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특별히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준비해놨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강인봉 씨와 함께 낭독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